과외 중개 앱에서 만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서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정유정이 신분 탈취를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되었는데요. 정유정이 경찰 조사에서 영화 화차를 반복해서 시청했다고 진술한 내용을 주목했다고 합니다. 영화 화차는 주인공이 사라진 약혼녀를 찾는 과정에서 약혼녀가 과거 타인의 신분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내용인데요. 전문가들은 정유정의 범행이 자신의 콤플렉스를 벗어나기 위해 영화에서처럼 새로운 환경으로 자신의 환경을 바꾸고 싶다는 욕구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범죄를 저지르고 타인의 신분으로 천연덕스럽게 살아온 범죄자를 찾아보았습니다. 1974년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무자비한 강도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범인 더글러스 에드워드 베넷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권총을 들고 한 가정집에 들어가 현금을 강탈하고 한 여성을 무자비하게 성폭행하였습니다. 그런 뒤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1시간 넘게 돌아다니며 다시 성폭행과 성적학대를 한 뒤 도주했다고 합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체포당한 베넷은 당시 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 1심에서 성폭행, 강도, 납치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에서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그는 1977년 항소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자 홀연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라 밖으로 출국한 자료도 남지 않았고 주변 일대를 면밀히 조사했지만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은 채 사라져버린 범인의 실종에 그 지역은 경악했고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렇게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범인 베넷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신분 세탁이었습니다. 그는 매사추세츠에 거주하다가 1945년에 사망한 고든 이웬이라는 남성의 신분을 자신의 것으로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될 것 같은 황당한 이 작전은 뜻밖의 성공을 거두어 그는 몇십 년 동안 망자의 신분으로 공권력의 눈을 피해 잘 살아왔습니다. 그는 고든 이웬이라는 신분으로 속력까지 가지며 도망자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는데요. 흐르는 시간만큼 사람들의 기억은 흐릿해져 갔고 40년이 지난 지금은 그런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모두가 그의 존재를 잊고 있었을 즈음 그는 아무도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나타나서 45년 만에 그의 도주극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신분 등록에 허술함을 비웃으며 안락하게 살아온 그는 2016년 해외여행을 위해서 여권 발급 신청을 했습니다. 여권 신청 시 신청서와 지문을 제출했는데 이것이 꼬리가 밟혀버렸습니다. 1975년 실종 이래 쭉 보관되어 오던 지명수배 흉악범의 지문과 그의 지문이 일치하면서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그의 집을 샅샅이 수색했고 베넷이 쓴 각종 메모와 서류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신분을 세탁했는지 파악할 수 있었으며 그의 집에 보관돼 있던 5개의 총기와 수천 발의 탄약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의 도망은 그렇게 45년 만에 막을 내렸는데요. 그는 기존에 받았던 형량뿐만 아니라 위조 공문서 사용과 불법 총기 소지 범죄에 대한 22년의 형량까지 추가되어서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99세의 나이로 연방교도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연방교도소에서 풀려나자마자 코네티컷 주립교도소로 수감되어 과거 범죄에 대한 형량을 복역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의 허술한 관리 시스템을 비웃으며 망자의 이름으로 살아간 베넷. 그는 어쩌면 여권 발급 정도는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그 오만함이 그를 법의 심판대에 올렸으며 범죄자는 결국 대가를 치른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